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인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좀 풀려가지고 오신데 별로 춥진 않으셨죠? 그렇죠? 우리 학생도 왔네요. 학생은 중학교 어디에? 네, 기름중학교 다니다가 무엇보다도 저희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아이스 브레이킹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설명회를 할 때 꼭 이제 이 성우 명인학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친밀감. 네. 저는 성북구에서 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삼선중학교,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23살까지 네, 살다가 지금은 저기 성수동에 있는데 일단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건물에서 저 역시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되게 사교육에 대한 것도 저도 직접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색 그리고 참고로 한신안전 아파트에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너무 그런 부분이 되게 아이들한테 생각보다는 되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라떼는 뭐 용문고 친구들 어땠고 막 이런 얘기들 경동고 친구들 어땠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친밀감 있게 일단 수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된다는 점.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문고를 되게 저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명인학원이 용문고를 수업을 한다라는 걸 많이는 알진 못해서 일단 옆에 제가 경신고를 설명회를 방금 하나 넘어갔는데 이제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물론 경신고가 모교기도 하지만 일단 경신고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뭐 거의 보통 한 7, 80명 가까이 다니고 있거든요.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뒤늦게 알고 2학년 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2학년 때 뭐 한 2, 30명, 30명 정도 그렇게 2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또 이번에도 대학을 잘 가서 소주 한 잔 사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또 오고요.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삼수하는 친구도 있고 그만큼 제가 용문고를 오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아이들 1학년 아이들도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데 일단은 용문고가 학교 국어 수업 자체가 어떻고 그다음에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은 요거 잘 모르시죠? 거의 끝물이긴 한데 요거 칠가이 잘 모르시죠? 모르시죠? 봐봐요. 우리 학생은 알죠?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는 정신 연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2살 정도 아닌가요? 네,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딱 요거 보고 좀 웃지 않았어요? 딱 보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벌써 이거 보면 끝이에요, 그냥. 아, 이 선생님 되게 깨어있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한번 넣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네, 제 양력입니다. 제 양력이고 한번 자료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피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저희 그건 브로셔고 그 컬러는 브로셔예요. 브로셔고 그거 말고 네, 그 흑백으로 된 거. 네, 그거 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양력을 한번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나갈 거고요. 특징, 그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용문고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는지까지 해갖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죠, 이슈. 이슈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09년생들, 09년생들은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된 거 아시죠?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것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국어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9등급이에요. 근데 5등급이에요. 그럼 대학교에서 옛날 08년생 아이들까지 3등급과 09년생 아이들의 3등급은 다르겠죠.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등급 자체가 세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러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9등급이 어떻게 보면 5등급화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과연 3등급이 진짜 3등급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 판단하는 거는 일단 원점수입니다. 평균 대비 원점수. 그래서 원점수를 표기해라.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등수입니다. 한 등 한 등이 중요해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08년생까지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선생님 저 문 닫고 2등급 들어갔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어찌든 2등급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등급이 의미가 없어요. 문을 만들든 닫든 의미가 없어요. 등수예요. 등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등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랄까 지금 등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등수도 등수지만 아이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국어에서 그 내신에서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정시에서 아이들이 뭐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 여기 지금 혹시 그 큰애 있으신 분 있어요? 있으시죠? 몇 년생이에요? 06? 이미 대학 갔겠네요. 네. 몇 년생이죠? 어우. 네, 이미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을 하긴 해요. 되게 미미하지만. 뭐 동점자나 이런 친구들. 근데 사실은 정시 파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내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정시 그냥 준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시 파이터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늘 아이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거고요. 특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추가적으로요. 연대랑 한양대에서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죠. 정시에도 특히 연대 내신 5% 반영하겠다. 그리고 한양대에서도 내신 10% 반영하겠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3학년 1학기까지 아이들이 내신 관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등수 1점, 0.1점, 소수점 하나까지도 중요하고요. 지금 내신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방금도 얘기했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엄청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정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못 보면 나중에 대학교 입시에도 지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일수록. 수능을 너무나 잘 봤는데 내신 관리를 좀 미흡하게 해가지고 좀 많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잘하는 애들이 내신도 같이 잘해요. 네, 자꾸 아이들이 뭐 그 수능이랑 뭐 내신이랑 따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교과서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신사고 교과서를 썼습니다. 나름 메이저 교과서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 그거를 되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비상 강호형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교과서 발표는 이미 12월에 끝난 상태고요. 어머님들도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아니면 우리 큰애들 학원 보내보셨겠지만 이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버리면요. 교과서가 바뀌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부 학원과 일부 강좌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거 아이들 사오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거면 사실은 학원을 안 보내는 게 낫죠. 왜냐면 그냥 아이들 자습하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공부하고 학교 수업 듣고 하면 되는데 인강 들으면 똑같이 되는데 근데 용문고에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용문고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그리고 용문고가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자소전이라는 작품을 가르치더라도 용문고에 맞는 유자소전 수업을 아이들이 들어야 준비가 되지. 대일외고에서 유자소전 수업한다고 해서 그 수업 듣는다고 그게 용문고 1학기 중간고사에 도움이 물론 조금은 되겠죠. 네. 그래서 용문고에 최적화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비싼 돈 내신 만큼. 그래서 사실은 저는 1월 한 달 내내 밤새면서 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교과서를 바탕으로 용문고에 맞는 자체 교재를 이미 다 준비 세팅을 끝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을 했고 그 자체 제작은 어디까지나 기출 기반으로 해서 물론 교과서가 바뀌긴 해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 기출 패턴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과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 그 형식 자체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미 교재를 다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이 비상 강호형이라는 나름 메이저 교과서를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작년에는 그럼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용문고는 학교 국어 시험 자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나마 좀 체감이 되실 것 같고, 실제 학교 선생님마저도 어차피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을 보고 큰 틀은 그 틀을 유지한 상태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작년에 이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랑 문법 위주로 좀 많이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셨어요. 또 하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의 의존도가 상당한 편이에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프린트 정도, 프린트를 나눠주시긴 하는데, 그 프린트에서 일부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도 프린트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냥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과서 활용이 95%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진짜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요.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 많이 푸시면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안 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랑.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아주 다채롭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교과서 내용 자체를. 그래서 문학도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 독서도 일부 출제를 했고 문법도 출제했고요. 그래서 다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용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출제가 됐는데 총 한 28문항이 나왔고, 다행히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서답형이 없었어요. 방금 제가 설명하고 온 경신고는 서답형이 5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용문은 안 나와요. 객관식밖에 없어요. 객관식밖에 없고, 다만 경신고에 비해 시험 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8문항, 그다음 문학 16문항, 독서 4문항, 그래서 되게 골고루 국어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용문고 제가 오래 하면서 아이들 성취도가 좀 있어요. 물론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라도 있는데요. 우리 용문고 아이들의 약간 좀 특성들, 아니면 학업 성취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평균 보시면 71.7, 64.8, 그 다음에 68.6. 요 정도면 평균이 낮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난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는 편이고, 다만 이제 표준편차를 한번 볼게요. 20.4, 20.3, 그 다음에 19.3. 와, 이 정도면 격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3년 연속으로 거의 비슷하죠. 소름 돋게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용문고 아이들 1학년 1학기 성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용문고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아이들 성취도 자체가 이 정도 아이들의 격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문고 안에서도 보면요. 제가 용문고 수업 되게 오래 했고 2학년도 오래 했지만 격차가 너무 커요.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있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아예 안 해버려요. 네. 중위권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상위권이랑 상위권에 이렇게 있고 몰려 있고, 여기도 지금 상위권 몰려 있죠. 이쪽은 아예 공부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여기도 아래도 보시면 요때 이제 재작년인데 약간 이제 중상위권 조금 있었고 공부 거의 다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문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는 재작년은 아니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 아이들은 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전교 1등부터 아마 5등까지는 다 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봤을 때 그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명인으로 쏠립니다, 지금. 네, 나머지 친구들은 공부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요, 중상위권이나 상위권까지 들어가기는 용이해요. 근데 공부를 아이들이 너무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충분히 용문에서 내신 따기는, 또 용문도 인원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용문이 되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험지 잠깐만 같이 볼게요. 시험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수업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문학 개념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간학적 뭐 이미지, 공간학적 심상 다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해서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응용합니다. 당연히 공간학적 심상이 뭔지를 알고요. 그걸 바탕으로 활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수업 때도 하고 수업 때 개념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과제집, 이런 비슷한 유형들로 제가 딱 필터해가지고 아이들 주차별 교재 과제를 문제를 풀 수 있게 그 과제집에도 그대로 유형까지 똑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만 해와도 아주 수월하게 풀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해가지고 이런 뭐 인물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 제 과제집에 그대로 있고 정답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만 진짜 주간 과제집만 열심히만 해와도 거기서 한 80% 이상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럼 선생님 80% 이상 나오게 선생님이 과제집을 만드세요? 그냥 학교 기출 패턴을 분석하면요. 그냥 용문고 스타일의 문제만 딱 필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문제는 과감하게 거르고요. 좀 나올 만한 문제들 아이들한테 과제집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때 이제 용문고 한 기출 한 3개년, 4개년만 봐도요. 딱 요 이제 소설 같은 거 딱 봤을 때 요 부분이 이제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까 이제 수업 때도 분명 얘기를 했고 이게 그대로 또 답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서 제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법입니다. 문법도 나름 그래도 이게 이제 용문고의 상위권 친구마저도 틀렸던 문제예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렸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좀 짜증내하는 이게 단순히 중학교 때 문법을 그냥 의문의 변동, 의문 그냥 그 정도만 외워서는 안 풀려요. 그거를 응용해야 되고 안다라는 전제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이런 표를 주거든요. 근데 이 표 없이 그냥 생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훈련을 저랑 이미 과제집 때도 했고 클리닉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틀리더라고요. 네, 근데도 틀려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과제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그 보기가 아예 똑같아요, 지금. 그쵸? 네,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기출을 잘 보면요. 전문가 입장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이거는 기출 모음집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기출 풀면 분명 여기서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거 전날이랑 전주에 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거를 이미 한번 풀었기 때문에 분석도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한 1분도 안 걸려요. 다 푸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콘텐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만 볼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아이들 용문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상위권이랑 상위권 아이들이 좀 그래도 나름 포진돼 있죠. 네. 그래서 좀 알짜로 해서 어머니 입장에선 소수정이어서 참 만족해 하셨던 제 지갑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 하는지는 방금까지 말씀드렸고 이런 콘텐츠들입니다. 다 자체 제작이고요. 매년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한테 밥상 정도만 차려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잘 떠먹겠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강조하니까 잘 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반복해서 수업하고 또 합니다. 근데도 틀려요. 안 되더라고요. 밥상 차려주는 것도 안 되고요. 이제는요. 수저랑 젓가락질까지 해서 아이들이 입만 벌리면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콘텐츠를 지금 보시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이 수업만 딱 듣고 제가 그냥 준 그 콘텐츠만 딱 해도요. 그냥 거의 만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밖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나 세팅이 완료가 됐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했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뭐 클리닉집부터 시작해서 오답노트까지 오답노트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왜 오답노트까지 이제 제가 만들어요. 애들이 안 만들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요. 제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은 가방만 메고 와도 돼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안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냥 자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것도 제 오죽하면 제 시스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대면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주중 비대면 1대1 학습 관리. 일주일에 한 번 오면요. 다 리셋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죠? 인간 같죠, 되게. 엄청 고화질로. 이 마이크도 이거 또 재난지원금 받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사비 들여서 아이들 음질 좋으라고. 요 마이크, 핀 마이크 써갖고 아이들이 복습 영상 들을 때 영상 퀄리티 진짜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음질도 진짜 좋고. 웬만한 인강 사이트도 좋아요. 이것도 완벽하게 제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이거죠. 이거 하고 끝낼게요. 시간 한 10분만 더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에
수업을 오래 했고요. 목동에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네, 그 시대인재부터 시작해서 이 명인 거의 학원계에서는 거의 에르메스죠. 네, 몽클레어인가요? 어찌됐든 근데 어머님들의 입장은 사실은 그런 대형 브랜드보다는 대형 브랜드는 수업 잘한다, 자료 좋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아이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는 관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업은 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디폴트고요. 자료가 좋아야 되는 것도 디폴트예요. 그럼 나머지는 관리더라고요.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학원에 비싼 돈 주고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학원에서도 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 학원을 보내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매년 고민하는 게 이 관리거든요. 코로나도 겪어봤고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관리도 해봤고 시스템도 만들어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남학생들 전문으로. 네. 그래서 몸빵이에요. 몸빵이란 얘기는 그냥 부릅니다. 남기고요, 부르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예전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아이들이 과제를 당연히 해온 것들에 대한 검사 다 한 페이지 한 문제까지 다 검사해요. 그거 하고요. 조교쌤들 5명 붙여서 다 피드백. 몇 페이지 몇 번 다시 푸세요. 다. 이것도 해봤는데 이건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끝나요. 과제를 안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도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조금 성실함이 부족하니 우리 그 아이를 가정에서도 좀 성실하게 과제를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개인적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어떻게 사후 처리해 줄 건지. 그게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네, 과제 미흡이라고 했는데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미흡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방법은 그냥 남깁니다. 10시까지. 네. 그날 끝내고 가야 돼요. 네. 그날 끝내고 가야 되고, 만약에 뭐 다른 학원이 있어서요. 뭐 가족 일정이 있어서요. 그러면 네, 학원에 안 나오는 날 제가 출근해서 그냥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에도 학습 밸런스 관리라고 해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꼭 학원 오기 한 2시간 전에 숙제 시작합니다. 전날에 하거나 그런 게 안 돼요. 저는 이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수업을 하면요 이미 월요일에 제가 연락을 합니다. 이미 학습 상태를 점검을 해요. 일일로.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이름, 학교, 어머님 번호, 학생 번호, 그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시험 직전까지 모든 과제 세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실시간 현황 차트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한테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제가 관리하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쉽진 않아요. 근데 해보니까요. 소름 돋게도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되게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맡기는 스타일인데 안 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네,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얼마나 힘드실지. 네, 근데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네, 국어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담이나 좀 고민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제 번호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언제든지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콜백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